이 글은 이 교수의 한국문학평론 1로 시작하는 건데 평론은 오래 썼지만 유튜브는 지금 처음 올리는 거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문학공간 2023년도 2월로부터 문학공간에서 연재를 해달라고 해서 평론을 그래서 제목을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인 제목이고요. 그러니까 한국문학의 미래가 과연 있느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 시점에서 다른 K 컬처 들에 비해서 문학이 좀 특히 시는 더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가 분명히 미래가 있을 텐데 그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재의 제목은 시적 상상력의 힘입니다. 인문학 교수. 2019년도 은퇴를 했는데, 정년을 했는데, 인문학 교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입니다. 궁지에 몰린 쥐새끼들처럼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대학 졸업, 취업의 공식이 이과 사고방식에 더 어울렸는지 문과는 취업률 하락의 주범이었고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래를 짐작할 수 없는 무서운 세상에서 희생양이 있으면 잠시 잊을 수 있으니까 뭔가 주류가 아닌 놈들을 선택하는데 지난 20년간 그게 인문학 교수들이었다. 이걸 기획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지만 그놈들은 인문학을 모르니 윤리 도덕과 무관하니 악당의 길을 작정했으니 도대체 뭐라고 시비를 걸려. 자기들이 자기들 무리가 무너지는지 모르고 아니 그건 상관없다고 치부하고 눈 감고 대표 희생양을 뽑아 제출하는데 나면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아무나 쫓아내는데 서로 혈안이었던 인문학 교수. 내가 졸업하면서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지금은 더 심해졌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문학 교수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인구 절벽의 여파로 대학 입학 정원이 크게 줄어서 대다수 대학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라고 했지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대학 입학 정원이 반으로 곧 줄어들 거니까 대학 자체가 반 정도 가깝게 위기에 처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공계의 사정이 더 좋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로봇과 AI가 기존의 직업에 필요했던 기술을 대부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위기라고 말하면 사태를 비관하는 소위 전문가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종말이니 파멸이니 아주 강한 단어로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문제는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시스템을 갖추고 설명해주는 전문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한국의 지식인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에서 바로 그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읽으면서 인류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대처 방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만 실망스럽게도 해외의 지식인 사회가 더 잘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산업계에서조차 이론이 아니죠. 산업계에서조차 추종자, 팔로워에서 선도자, 퍼스트 무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답이 없다. 외국에도 그런 걸 안다는 거죠. 그런데 look at the bright side라는 말이 있죠. 밝은 면을 보자. 라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어두운 면도 있지만 밝은 면도 있죠. 의도적으로 관점을 극적으로 바꾼다면 지금 닥친 위기가 위기라는 단어의 위험 플러스 기회의 구성처럼 비록 위험하기는 하지만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선구자였던 대영 제국의 행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결말이 지어질지도 모르면서 다소 무모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영국도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이기겠지 하고 갔겠지만 세계 곳곳을 침략하여 소위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실은 진 것도 있죠. 미국은 졌으니까 미국이 됐고 캐나다도 그렇게 해서 같이 뭐 프랑스하고도 싸우고 그죠? 네덜란드하고 스페인하고도 싸우고 무모하게 싸웠죠. 그래서 그게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결과를 잘 알 수 없으면서도 행동에 나서는 것이 바로 선도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국도. 그리고 이렇게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게 현재의 상황인 거죠. 요건데 물론 치밀하게 계산해 보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물론 계산은 치밀하게 해야겠죠. 실수하면 안 되고 뭐 러시아처럼 들어갔다 망해버릴 수도 있고 너무 힘들고 지금 거의 러시아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죠. 그 정도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치밀하게 계산을 했겠죠. 그렇더라도 맨 앞에 서서 나가야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나가요? 그거는 미래에 가는 길의 모습은 상상력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연재물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문학과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자세 때문에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 전공이 대학에서 박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방대할 수가 없겠는데요. 대학의 인문학 전공이 이 시대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니까 실질적으로 학과가 축소되고 폐쇄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필자가 2021년 6월부터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자크 데리다의 조건 없는 학교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이에요. 자크 데리다가 말하기를 르네상스 시대라는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대학의 인문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데리다는 현재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과정이니까 또 대학의 인문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필자가 데리다와 의견을 달리하는 지점은 굳이 대학이라는 근대적 교육기관만이 그 역할을 담당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역할을 인문학적 상상력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대학이 꼭 대학이 건지 그게 약간 의심스러워요.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썸. 너무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대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호적인 서평을 받는 첨단 서적의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상상력의 힘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필자의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의 시리즈 이 교수의 책 읽기나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론 등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지만 소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지금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상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게 모두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문학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지 모르는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건 과학의 연구가 물론 좀 부족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 이산화탄소 문제라는 건 다 알잖아요. 생물학이나 화학 등 과학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대응책, 그걸 누구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필자가 추정하는 하나의 이유는
기존의 근대 사회의 인식체계 자체, 즉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메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인식 시스템 자체가 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 상상력 부족인 거죠. 새로운 세계가. 근데 왜 내가 시적 상상력이라고 제목 앞에 시적 상상력 붙였죠? 왜 시적 상상력에 붙였냐면 그냥 상상력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생각하는 거니까 시적 상상력인 거죠.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청년층이 자주 사용하는 연애 관계에 대해 썸이라는 용어예요. 썸. 이 썸이라는 용어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썸은 영어로 썸이에요. 썸. 이거는 뭐지 나온 거냐면 낭만적 고백을 하는 문장이 뭐냐면 You are everything.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 이게 고백이라고. 이거 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프로포즈의 핵심이죠. 당신을 사랑하지만 근데 아직은 전부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You are something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You are something은 뭔지 알아요? 당신 대단해요 이거예요. 와, 너 참 잘해. 대단해. 뭐 이런 거라고. 이게 연애 관계의 용어예요. 그 썰을 개발한 거죠. 한국 청년층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근대 사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죠. 유아브리싱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근대 사회가 탈근대 시대로 전환하는 시대의 총체적 변화의 상황은 대처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대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썸이라는 용어 같아요. 낭만적 사랑은 개인적인 과제가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근대 국가,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뭐예요? 핵가족이죠, 핵가족. 그러니까 근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전망을 못하는 게 뭐예요? 인구 절벽이죠. 뭐 때문에 벌어져요? 근데 핵가족의 붕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근대 핵가족은 뭐 시작돼요? You are everything. 당신 나요 전부예라는 낭만적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상황에 바탕을 둡니 당신은 나의 전부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결혼하고 뭐 어쩌고, 그죠? 그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이게 근대 시민의 정상적인 삶이겠죠. 이걸 어떻게 해요? 기대할 수 없으니까. 그 한국의 청년층이 사랑은 해야겠고, 그죠? 호르몬, 한국의 청년층이 낭만적 고백을 대체하는 썸의 연애 관계를 타나낸 거죠. 에브리싱은 아직 아니야. 그리고 어려워, 그건.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이게 뭐야? 뽀뽀하는데? 썸. 대단하죠?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멋있어요. 시적 상상력. 현재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이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대 시대의 완성을 위한 일시적인 현실이다. 무슨 소리냐? 근대는 아직 완성될 거고 무슨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 탈근대 시대의 도래로 인한 시대 전환의 현상인지 이거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더 어떤 시대가 더 어떤 판단이 오르냐? 그거는 간단해요. 그 설명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이게 더 맞는 것 같네. 적절하네. 합리적이네. 이해가 되네. 그런 설명력의 힘이 어떠냐 이거야. 근대 시대가 완성을 가는 길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가 왕창 온 거냐. 나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썸이라는 현상에서 드러나듯이 기존의 근대 사회와 전혀 다른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 젊은이도 하는 거 보세요. 그게 옛날하고 똑같아. 옛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이런 거 보면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인구 절벽이잖아. 그거 안 먹힌다는 소리잖아요, 완전히. 전혀 다른 차원을 달리하는 그 탈근대 시대가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도래해 있다. 젊은이들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만약 전혀 새로운 시대, 즉 탈근대 시대가 도래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시대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 그게 기존 언어에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전혀 새로운 시대니까. 지금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 그 틀이 기존의 언어 체계에 있을 리가 없어요. 썸처럼. 바로 이 지점에서 뭐가 필요해요?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적 상상력의 힘이 요구되는 거죠. 예술은 안 되냐? 물론 미술이나 음악 같은 순수 예술이 선봉에 서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한 순수 예술의 결과물을 비순수 예술, 즉 언어 예술에서 번역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공동체 사회 속의 삶의 새로운 틀이 마련되겠죠. 새롭게 살때 물론 미술이나 음악이 새롭게 찾아보겠죠. 그렇지만 그 언어 예술로 번역을 해야 공동체 사회의 새로운 삶의 틀이 마련될 수 있고 그 언어 예술의 최첨단에 있는 게 바로 시죠. 그래서 그 시적 상상력 이거에 대해서 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을 읽어보면 맨 끝에 결론에 맨날 뭐가 나오냐면 인류의 미래는 시에 기대한다. 이라고 꼭 결론 이렇게 써요. 시가 뭐냐? 그 설명은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자기는 문학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려는 거고로 거기서 바로 시적 상상이 필요한 거죠. 이 글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 인문학 교수를 인용을 했어요. 그거는 내가 욕한 게 아니에요. 시를 비롯한 인문학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서로 왜 아웅다웅 싸우겠냐고. 그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 어? 우리들이 인문학 전문가, 교수들만 내가 예를 들었지만 미탈근대 시대의 미래를 결착하는 선봉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 사회나 인류 공동체에 입증할 수 있기 바라는 마음. 그래, 우리가 그걸 입증해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시를 발표했던 거예요. 공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